그 구독자 증진의 핵심이 될 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시는 건가? 2주의 한 장면, 오늘의 한 장면은 영화 놈놈놈 준비를 했습니다. 당대표 특집으로 영화 패러디니까 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당대표 특집 놈놈놈, 새로운 놈, 떠나는 놈, 버티는 놈. 새로운 놈 누굴까요? 새로운 놈은 아무래도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놈. 떠나는 대표가 오늘 나왔죠. 당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버티는 놈, 버티는 대표 장동혁까지 오늘 당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석 대표 체제를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그 간부들 인선이 그 된 것 같은 상황인 것이고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따져 보면은 당 대표 비서실 구성도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김태섬 의원이 하고 있고 강의원 의원이 정무조정실장, 최재성 전 의원이 특보단장, 김용만 의원이 그 당대표 직속의 민정실장을 맡았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강의원 이분이 맡은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거는 당뇨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무조정실장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일단 술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영업상무라고 보통 뭔가 이제 여야 간에 첨예한 아니 여야가 아니고 당내 문제. 당내 문제 해결. 당내 개파 간의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만나야 되고 청와대하고도 또 이 교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강위원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강위원 의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이가 이제 좀 얼굴은 저런데 저보다 후배예요. 한참 후배. 그래요? 아주 절친한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 한 청년 출신이야. 그래요? 절친한 전대협이 아니라. 그렇구나. 절친한 후배인데 저 친구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에서 일을 했고요. 전국의 이른바 이 청년 조직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야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찐명이야 찐명.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원조 찐명이기 때문에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 전에도 본 사람일 것 같은데요 느낌에는. 어디 지나갔다 한번 봤겠죠. 잘은 모릅니다 저분은. 근데 나 대통령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차원에서 김민석 대표가 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조정제까지 시켰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최재성 전 의원을 당대표 직속의 특보단장을 시켜놨는데 요건 좀 어떤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그 총무위원장 지금의 사무총장 같은 역할이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역할을 맡았던 분이고 그 대선 그 승리에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그렇군요. 아주 정치적 감이 아주 좋은 분이다. 전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신 거죠 과거에. 이제 우리 보통 586들 이야기할 때 대접 못 받고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한 586의 대표로 최재성, 정청래를 꼽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두 분이 이제 이른바 스카이가 아니에요. 동국대 출신이야 우리 저 최재성 실장은. 그렇죠. 네. 정청래는 잘 아시는 대로 건대 출신이고. 중학생회장도 못했고. 그러니까 좀 이른바 성골진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의 혹시 관계가 어떤지 모르시죠? 누구? 최재성 그 단장과 정청래 의원 사이 관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스타일이 달라. 일단 최재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한일 뭐 축구 시합 하면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노래도 잘해요? 최재성 의원이 옛날에 대변인 할 때. 그렇죠. 20년 전입니다. 거기 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그런 관계가 대변인실에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저 정세균 대표 시절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세균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최초의 뿌리 자체가 부대변인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 때 사람도 있다. 부국장. 대변인실 부국장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 현역 의원이던 정청래 의원이 그 원외이고 아마 부대변인도 주말 당직 부대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상급 부대변인이 아니고 평일 잘 나가는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두 번 당대표하고 두 번 대선 후보가 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그간에 대통령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비슷하게도
그렇게 2004년에 총선에서 당선된 이른바 탄돌이라 불리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좀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아니 지지가 정봉주 달랐기 전 때문에. 의원도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팔이 얘기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 그 초안지에 나오는 한신이 물의 배들의 가랭이를 뭐 기어갔다 이런 것처럼 나이도 어린 국회의원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원외잖아요. 거의 뭐 저기 아래 사람 그랬겠죠. 대하듯이 이런 일들이 아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정책 라인 인선을 봤더니 권칠승 정책위원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허영 정책이 사회수석 부의장이 됐고 추천. 그다음 민병덕 정책이 경제수석 부의장이 됐는데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의원에 완벽하게 가까운 오른팔이라고 부를 법한 이번 선거 기간 내도 내내 따라다녔는데 수석 부의장 자리를 줬다라는 것은 뭔가 상호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또 친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코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민병덕 의원이 송영길 대표 고향 후배 비슷할 거예요. 아, 고흥, 고흥. 장흥 뭐 이근철 고향. 고흥. 네. 전남 고흥 네, 후배 그리고 고향 후배구나. 네. 제가 민병덕은 이제 재선이네. 음. 의원들 중에 그 우리 재정 금융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약하잖아요. 공직자 출신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가진 의원 꼽으라면은 민병덕하고 네. 친청으로 분류되지만 김영환이 경기 고향. 고향에. 민병덕 의원하고 김영환 의원 둘이가 국가 재정이라든가 금융 이런 쪽에 굉장히 밝은 사람. 그래 정무위 활동 같은 것도 하셨던 그 거죠. 기재위 정무위도 네. 오래 했고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 있는 의원이에요. 그렇군요.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당직자 출신이잖아요. 보좌관을 했죠.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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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좌관. 예,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아니, 거고. 제가 저 최재성을 너무 금방 넘어간 것 같아서 네. 예, 그분이 좀 어떻게 운동권이 됐는가. 그 운동권이었는데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네. 뭐한테 빨갱이로 몰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무 웃긴데 그 집이 벽돌집이었어. 빨간 벽돌집. 네가 공산주의자니까 이 빨간 벽돌로. 진짜에 진짜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본인이 하고 나중에 이야기야. 미치겠다. 예. 정말 그때 당시에는 색깔론이라는 게 횡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또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이크 색깔이 이게 그 겉 감싸는 네, 마이크 솜. 스펀지. 네. 이거 빨간색이어도 이게 그 KBS에 빨갱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시대였어. 아이고. 최재성 실력이 있으면 제가 한때 이제 당에서 교육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늘 모시고 다니던 4대 강사가 있었어요. 4대 강사. 4대 강사가 최재성, 음. 그다음에 저기 이제 감옥 가신 이화영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정봉주, 그다음에 이제 작고하셨는 이목희 의원. 임복희 의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런. 이 네 분인데 당원 교육을 가면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최재성 의원이었어. 입심이 워낙 좋으시구나.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야사 전공자는 이화영 의원. 뭐 대통령 어디 그 북한 갔던 야사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갔던 야사 정말 재밌게 봤고. 이게 정파와 사파가 나눠지는 예, 거죠. 정파와 사파고 예. 정파로서는 최재성 의원이 최고. 그렇군요. 이게 네. 만약에 우리 이 정치 비상구 주말 특집을 할 때 네. 최재성 의원 한번 모셔놓으면은 야, 그러니까 그냥 네. 쌈 싸 먹습니다. 그 시간에 완전 연락처 알고 계시죠? 네, 이따가 왜냐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처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워낙 여러 개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통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아예 연락이 없어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당무 관련 인선을 좀 봤더니 뭐 사무총장 한정혜 의원 너무나 잘하실 거고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일단은 윤리감찰단장 이 자리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자리인데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을 시켰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외양이 닮은 분인데 그렇죠, 많이 닮았죠. 검사 네. 출신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혔다. 이거는 그냥 뭐 자리 감투 하나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네. 바로 탈탈 털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장이라는 게 실제로 그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선거 기간에 중요한 거죠. 판단이 이게 있기 이제 때문에 보통 이제 감찰하진 않고요.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제보가 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서 당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조사권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당에서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분이 뭐 검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그런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실력이 있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률위원장으로는 양분남 의원을 시켰는데 양분남 의원 역시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김민석 후보를 도왔지만 실제 송영길 후보를 제가 도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송영길 후보와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간에 나온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저분이 또 네. 어디 가도 뭐 아니, 전혀 그럼요. 어색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법률위원장은 생각보다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법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그 고소고발할 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하고 법률위원회가 생각보다 하는 일 상당히 많습니다. 날카로운 분이에요. 저분이.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할 때 제가 좀 찾아 많이 뵀던 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인연도 있고 예. 실제 검사할 때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음. 공사가 굉장히 명확한 분이다. 공과사. 뭐 자세히 설명 제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런 분이라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천혁신 추진단장을 봤더니 신정훈 의원을 했는데 공천혁신 추진단장 중요한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네. 공천 관련 당헌 당규를 바꾸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김용 후보가 이제 떨어졌습니다만은 동일 지역구 삼선 금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라도 경선해야 된다. 최고위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신정훈 의원을 맡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추측을 좀 해보시는 이게 거고. 이제 정청래 때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 아하. 의식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음. 보궐선거 12개 지역을 전부 다 전략 공천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했다. 당연히 네.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거고 TF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택시장 안정화 TF인데 여기 보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정혜, 천준호 그다음에 이제 박상혁, 이해식, 정태호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김영배 의원도 있고요. 김남근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면모를 굳이 따져보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뭔가 지금 지역의 현안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 의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사 표출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경기도 광주도 있고 네. 또 경기도 고양도 있고 그러니까요. 서울. 수도권 네. 위주로 예.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 개혁에 닷을 올려야 된다라는 중요하죠. 그 청와대 건의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당에 있는 경찰 개혁 추진단의 단장은 김남희 의원을 시켰다. 네. 이 역시도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아, 그럼요. 그 지난번에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죠. 그렇죠. 변호사입니다. 경찰 광명 출신. 지역구.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문제 인식의 연장선으로 경찰 개혁까지 담당하게 된 것 같은데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돼야만 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그 큰 어떤 그 역풍 부작용 없이 맞아요. 네. 이것이 이제 안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되면은 경찰 불신 그런 상황만 발생해도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뭐 삐끗하기만 해도 지금 그 보안 수사권 폐지 주장했던 의원들이 다 텀터기를 쓰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응?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경찰 이제 상황. 이상식 네. 의원을 굉장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용인 이상식 의원이 이제 뭐 고향 선배기도 하고 모양 선배니까 아니 주목해야 되나? 그게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경찰대 출신이에요. 알아요. 완전 엘리트예요. 경찰대 초엘리트고 원래 네. 누구나 다 그 경찰청장 할 거다. 본청장 할 거라 그랬는데 했던 사건이 터졌어 부산에서. 예, 근데 예. 이제 그 본인 일도 아닌데 책임을 진 거지. 알아요. 네. 이제 부산 경찰청장 하다가 옷을 벗었는데 그때 민주당 찾아온 거야 이분이. 그래요? 땅에서 찾아왔어요 선대위에. 야 그때는 그 정부가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였던 박근혜 것 정부 때요. 같은데. 예. 박근혜 정부 때 대구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고향은 경주고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 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 예. 찾아와서 선대위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선대위를 같이 해서 하다가 또 대구를 가는 거야. 내가 말렸어. 형, 그 부산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방이라도 텃밭이고 있다. 여기서 예. 해야 되는데 대구를 왜 자기 고향은 대구 가서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 하겠다는 그랬어요. 거야. 예. 그 대선 때 또 대구 가서 치르고 대구에서 출마해서 낙선을 해서 또 깜짝 놀랐어. 굉장히 소신 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보통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개혁을 방해한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있는데 이분은 네.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할 거예요. 아하. 오히려 예, 오히려 제대로 S를 할 대고. 거예요. 네. 경찰의 문제점, 비대화된 공룡 조직으로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오고 일부 검사들도 중수청으로 넘어오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폐해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모선 의원도 그런 캐릭터인 게 제가 이제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분도 초엘리트인데 잘 나가다가 실제로 이제 인사가 보수 정부에 잘 안 풀린 거죠. 그러면서 경찰청의 교통국장이라는 자리, 어떻게 보면 국장 자리 중에 실국장 중에서는 약간 한직 이렇게 계실 때 그 방을 좀 자주 찾아갔는데 그때도 보면은 경찰 개혁 추진과 관련된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구성원들에게 늘 돌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의지가 충만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버텨가지고 실제로 이 민주당이 국회의원까지 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 개혁의 투사로 알고 있는 분들 누구라고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분 뒤에 이모선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그렇죠. 경찰 구성원들은 많이 아는 게 사상적 무기를 뒤에서 제공한 사람이 이모선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다. 아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유상식 그분이 용인갑이죠. 네네네. 용인갑은 거기 당선되기 쉽지 않은 쉽지 곳이에요. 않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왜냐면 거기는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도 보면은 경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이철규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접하니까 소통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경찰들 중에 한 부류는 뭔가 하면 굉장히 유들유들한 경찰이 있고 아하. 근데 굉장히 학구적인 경찰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 오는 분들은 굉장히 학구적인 경찰들이 와. 그래요? 이모선 의원 대표적이죠. 아, 그렇죠. 학구파예요. 이모선 예. 이상식 이런 분들인데 검사는 검사되고 공부 잘 안 해. 근데 경찰은 경찰되고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이유를 모르겠어. 제 친구도 하나 이제 네. 그 경대 나와서 뭐 치안관까지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옛날에 인수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똑똑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 그 개혁 추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한 거를 이렇게 양장본으로 두껍게 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나눠주는데 저도 이걸 한 권 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왜 여기 이지은 의원 아이고 지금 댓글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이지은 없네라고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설명드리는 거. 저는 근데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제 전현직 경찰 간부들 많이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 아는 분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시는데 지금 경찰이 여러 문제를 보는 그 단층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찰청장이 너무 오래 공석이었다. 왜냐면은 지금 2024년 12월에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 소추가 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됐고 지금 유재성 대행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1년 8개월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치안 총수가 이렇게 비워두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건에 대한 그 책임성이라든가 아하. 아니면 새로운 비전 제시 같은 것들이 불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대행이란 사람은 새로 인사하면 바뀔 사람이니까 일단은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규율 문제에 말을 있어가지고 듣지 않아. 느슨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14만 경찰 가족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 지휘부 공백이라는 것을 빠르게 메꾸는 것이 해법이니 우리 경향 TV를 통해서 꼭 좀 얘기해 달라는 우리 전직 이렇게 치안 정감에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치경찰제는 문제 없나요? 문제 많죠. 그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이 그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방청이 그냥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대로 지방청은 국가경찰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가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진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찰 개혁의 장기적 첫 번째 과제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대 폐지라고 봅니다. 이제. 아 경찰대 폐지가 저는 희대적 대세다. 장기적 네. 과제로 경찰대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뽑는 것도 네. 과거랑 달라진 양태기는 하죠. 네. 과거에는 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다양한 직위에 층위에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카르텔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은 이제 폴리스 아카데미잖아요. 네. 경찰 대학이 아니고 아카데미 형태로 수료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 이 개발 독재 시대의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대가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의 선진화라든가 경찰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그리고 시민에 의한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에 대한 감시 이게 중요한 시점에서는 장기적 과제로서 네. 경찰대 폐지 이슈가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말씀. 제가 댓글 좀 읽어드리면 이 얘기를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가 아, 그래요? 봐요. 예, 네. 박연아님께서 경찰청장 왜 임명을 안 하고 있나요? 푸른미리네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비워두냐고 지금 이런 댓글이 왔는데 네.
세 분이 보실 때는 진짜 왜 좀 공석이 좀 오래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왜냐면은 거예요, 새롭게 수사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찰총장도 지금 공석인데 왜냐면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그때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문제를 경찰 조직원들이 자성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수장이 없다 보니까 공백이라는 게 크다라고 현장이 좀 느끼나 봐요. 네. 예. 뭔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강도라든가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었고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과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당연히 지방청장이 옷을 벗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일선 경찰서에 있는 뭐 서장이 뭐 대기 발령이 된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조치에 그치고 있는데 그것도 수장이 명확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아까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경찰대 없애야 합니다. 이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 그 박종준 경호처장 기억하시죠? 네네. 저 윤석열 때 마지막 경호처장. 네. 예, 그 체포 영장 방해 과정에서 문제로, 영장 네. 방해 건 그 즈음에서 하여튼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인데 그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이유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찰 출신 한 지역위원장이 옹호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누군지 궁금하지 아 않습니까? 박종준을 옹호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왜알 것 같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창익 국장이 그 문제를 삼고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하지 마세요. 예. 아 그래요? 그 정도구나. 완전하게 갑니다. 네. 아니 실명을 얘기했어 실명을.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개혁이라는 것도 약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권능과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렇죠. 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느슨해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민생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